2주 2부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솔직히 과로를 좀 하다 보니까 자꾸 혀가 꼬여가지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타를 모셔놓고 바로 혀가 꼬이는 모습부터 보여드려서 상당히 민망한데요. 그야말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저희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와주시지만 특히 모닝라이브에서 날카로운 식견 나눠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길건우 FR 자산관리 대표와 함께 금요일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네. 저희 이렇게 금요일 아침에는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환율 시장, 외환 시장 증시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출발해 보면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소폭 내렸습니다. 4원 내리면서 1366.1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최근에 환율 변동폭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 시작한 지 5분 지난 상태인데요. 저희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면 네, 쑥 올랐네요. 뉴욕 증시의 영향이 역시 커 보입니다. 0.95% 오르면서 2737.95포인트로 개장했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39% 상승한 873.56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역시 길건 대표님의 팬분들이 저희 원래 모닝라이브 가족분들이기도 하시면서 팬인 분들이 댓글 바로 남겨주고 계신데요. 박상우님, 섭외력 이야, 나날이 발전하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섭외력 미쳤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일단 국장 바로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함께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면요. 일단 저희 오늘 세 번째로 넣어놓긴 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기업 이벤트 중에서 뉴욕 증시까지 포함해서 기업 이벤트 중에서 가장 컸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아이패드 신제품 나온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을 먼저 좀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잡아놓은 양치 꼬리표 이제 그만 이거 아이패드 관련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사실 저희 그날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 아이패드 신제품에 드디어 LCD가 아니라 OLED가 네. 탑재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닌가. 네. 못하는 건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수주 받은 걸 본다라고 하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퍼센트로 나누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35%, LGD가 한 65%.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양치기 꼬리표라는 걸 왜 얘기를 했냐면, 네. OLED 쪽이 항상 한다더라. 아, 네네. 나온다더라. 네. 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갔다가 조용해지면 또 쭉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애플카 느낌이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제품이 나왔잖아요. 네. 나오면 시장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 왜냐면 기존에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셀온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날 주가 보셨죠? 네. 네, 근데 그날 관련주들 다 괜찮았어요. 네. LGD도 괜찮고 그다음에 장비 관련주, 소재 관련주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조금 부응하는 결과치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OLED 쪽이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애플이 나오면 중소형 IT 기기 쪽으로 굉장히 확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 삼성의 이게 노트북이 지금 어디 건지 이게 모르겠는데 삼성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OLED로 다 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 쪽은 아직은 OLED 채택한 게 아이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아이패드 되고 나면 뭐 맥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중소형 IT 기기 쪽 무조건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종이 이제 저희가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양치기 꼬리표는 뗄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다른 제품으로는 좀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단가가 있잖아요. 단가가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또 양측이란 표현 사실 그 대표님이 먼저 주셔서 저희가 제목에 넣어봤는데 그만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항상 큰 기대 그리고 약간의 그 실망감. 마음 아픔 이걸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여기서 막 애플이 이미 OLED 탑재했는데도 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과거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은 네. 과거의 패턴을 보는 방법과 네.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방법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인정합니다. 예, 뭐 과거의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아까 이제 그날 주가 보셨죠?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요걸 조금 뚫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비싼 건 맞아요. 네. LCD 들어가는 거랑 OLED 들어가는 거랑 당연히 비싸지겠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가격 보니까 뭐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기존 제품 대비해서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이폰, 애플 유저들한테 물어보면 네. 핸드폰 뭐 쓰세요? 아, 저는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갤럭시 쓰긴 네. 하는데 갤럭시가 편해서 쓰거든요. 네, 저도 뭐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갤럭시가 맞아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웃긴 거는 네. 애플 쓰시는 분들한테 또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네. 애플이 너무 편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걸 쓰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라는 게 너무 진짜 딱 있어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은 가격이 비싸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충성스러운 고객 집단이 있고 그들 입장에서는 기존 제품 대비해서 아이패드가 이번 버전이 새로 나온 게 18개월 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교체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라는 것들까지 물린다라고 하면 뭐 가격은 별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아이폰은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좀 둔화된 상태였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나 약간 그래도 선방을 좀 해온 편이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애플의 저는 이제 최고의 강점은 생태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제품들은 서로 호환이 너무 잘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은 뭐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이걸 쓸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인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방을 조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집에 다른 생태계를 또 구축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애플 생태계를 네, 구축하고 네. 계신 분. 왜냐면 딴 거 안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부르면 그 다음 게 오죠. 그치. 이건 뭐냐라고 하면서 네. 계속 그것까지 있어야 돼 하지만 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상품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이게 라인업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시차를 두고 맞아요. 조금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 전략들을 하고 네. 있고 지금 시기상으로도 사실은 애플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던 게 아이폰 실적 부진 네. 이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근데 딱 지금 전략을 보니까 상반기 때 아이패드 딱 2분기 때 나왔죠. 그다음에 가을쯤에 아이폰 다음 버전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럼 요거까지 쭉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OLED 쪽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아이패드로 얘기는 했지만 OLED 쪽을 추가로 더 본다라고 하면 네. 가을도 괜찮아요. 아이폰 신형이 나오면 지금 프로 쪽은 지금 BOE가 거의 배제됐거든요. 네. BOE가 수율도 안 나오고 우리가 적정 그 기준치가 있는데 여기에 니네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결론은 또 삼성D랑 LGD가 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우선 결론적으로 가을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 그 새로 이제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 그야말로 AI 관점에서의 대대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디스플레이 때문에 아이폰을 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애플이 아이폰에 있어서 AI 폰으로서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킨다고 하면 그때는 애플에 대해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OLED가 탑재된 제품들이 더 많이 네. 팔린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둘 다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M4 칩 들어갔잖아요. 네. M4 칩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AI 관련된 프로그램 쓰고 뭔가 하는데 우리 호환성 딴 데 못지 않아. 라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플이 사실은 이제 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M7 기업들 다 갈 때 애플은 뭐 내놓은 게 없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OLED까지 해버리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저희가 얘기를 솔직히 안 할 수는 없는데 작년 LG 디스플레이가 어찌됐건 디스플레이 쪽은 그래도 기존에 괜찮았잖아요. 근데 네. 4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네. 왜 괜찮았냐? 아이폰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근데 1분기 때 또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근데 왜 안 좋았냐? 중국에서 기대치보다 적게 팔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이패드 프로.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아이폰 다음 버전.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찍힐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BOE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밀리고 있다. 근데 이 밀리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언제
탈환을 할지는 모릅니다. LGD를 항상 뒤에서 굉장히 붙어서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게 있었죠. 네, 그 증착 장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다음 중소형 IT 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공정에 대해서 우리 투자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했던 게 삼성D, 그다음 BOE. 네. 네, 그러면 LGD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태계 자체도 수요단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공급단에서도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살아나면 생태계가 좋아질 때 이 두 개가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쪽은 그래도 한 다음 분기까지는 꾸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음 분기까지는 3분기까지는 그야말로 K 디스플레이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많이 있다. 네. 네. 네, 저희 그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궁금증 해소하셨으면 하고요. 저희 다음 토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얘기도 이게 진짜 좀 뜨거운 감자 같은 건데 네. 밸류업 옥석 가리기 저희 네. 맨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네. 저희 어제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견해. 그러니까 역시 반도체뿐이다. 이게 밸류업이 세제 혜택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사실 주고 가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그 모닝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네. 다양한 의견들 주시고 맞습니다. 이제 판단은 보시는 분이 네. 네, 직접 하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그 대표님은 옥석은 당연히 가려야 하지만 여기에 옥이 좀 있다고 보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옥은 있다라고 봐요. 네. 이유인즉슨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네.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밸류업을 사실은 우리나라가 먼저 딱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네. 야 우리도 해보자.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해보자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네, 그쵸. 10년 동안.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차 세미나 했잖아요. 일본은요. 10년 동안 28번 회의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무수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지 좀 명확하게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건 미리 인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이건 장기로 봐야 된다. 네, 장기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윤 대통령님이 네. 증권사 애들 네. 불러서 네. 니네 일로 와봐라. 왜냐면 이제 메인은 이건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자꾸 뭐 한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회의 2번 했고 이제 시작인 시점인데 내 자꾸 부정적인 견해 내놓으면 네. 뭐가 되냐. 잘 좀 써줘라라는 게 조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글로벌 그 투자 회사들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PBR 기준으로 볼 때 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올 한 해 밸류업에 대해서 꾸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맞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길게 보고 있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찌됐건 많은 나라들에서 기관들에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네. 밸류업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수혜, 섹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네. 금융주, 자동차 이런 것들 네.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지주사도 있고. 네. 그러면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제일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 뭐가 있을까? 네. 왜냐하면 주주 환원 정책의 결론은 이제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이거예요. 주주 환원. 근데 주주 환원을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죠. 네, 순이익이 많아야지 그거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뭐 순이익이 많은 게 뭐가 있을까를 보신다라고 하면 자동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입 실적도 보시면 반도체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 네. 자동차도 역대 최고다. 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기대감도 조금 있고, 근데 반대로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금융주 괜찮을 것 같아요. 금융주. 섹터 자체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2차 하고 나서 세부 그 타임테이블을 조금 얘기를 했어요. 네. 5월 달에 거래소 홈페이지 구축하고 자율공시 시작하겠다. 네. 그다음에 3분기 때 밸류업 지수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4분기 때 ETF 개발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3, 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일본에서도 그 밸류업 하면서 조금 주가가 조금 많이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ETF 상품 나왔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ETF 상품 중에 제일 많이 팔렸던 게 고배당 ETF였어요. 네. 근데 이 고배당 ETF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주 이렇게 쭉 리스트업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상위에 특정 기업들 몇 개 제외하고 갑자기 기존에 밀려있던 거 한 번에 배당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상위에 있는 게 1번이 증권주입니다. 그렇죠. 네, 증권주들은 평균적으로 7에서 8% 정도 배당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융 지주회사들,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한 6에서 7% 정도 배당해요. 네. 근데 이게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은행 지금 금리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까지 개발되면 수급도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맞아요. 네. 그럼 안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 섹터들은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금융 섹터들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드는 의문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자들은 네. 굉장히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방. 이런 고배당주, 안정적인 네. 고배당주 네. 같은 경우는 배당은 따박따박 네.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네, 선호하시는데 네. 이게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네. 딱히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이라는 게 나오면 지수라는 게 나오고 상품이라는 게 나오면 네. 수급이 붙습니다. 네. 네, 원래 배당주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배당에 겹칠 때는 주가가 잘 갑니다. 네. 뭐 찬바람이 불 때는 뭐 배당주라는 얘기가 나올 것처럼 네. 가을 초가을 찬바람 살짝 네.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갖고 12월 초쯤 되면 고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는데 네. 금융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분기 배당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패턴의 주기가 조금 짧아졌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이 생기면 네. 주가를 길게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은 수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는 ETF가 그걸 조금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제 대형 금융지주 회사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기존에는 전고점을 뚫을 만한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전고점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하고 오르락 내리락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부에서 어떤 기대감만 조금 더 실어주고 정책으로 뒷받침만 돼주고 상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급까지 붙는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불나방들한테도 조금 부합할 수 있는 빌라방보단 야수. 야수의 저희 심장을 우리 네. 모닝라이브 가족분이 쿠레아님 야수 뜨끔이라고 아, 지금 뜨끔. 야수들이 네. 약간 뜨끔뜨끔하고 계시거든요. 이름도 핵주먹이시라 그 야수의 심장을 네. 가시신 분들한테도 네. 요게 조금 그래도 패턴이 맞을 수 새로운 있지 상품이 않을까. 나오면서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밸류업이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제 네. 대대적으로 좀 그래도 증시를 부양해 보겠다고 내놓은 정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래서 네. 한국 금융주는 힘들다라고 했던 얘기가 네. 있었던 건 네. 이제 말하자면 진짜 이게 한국 금융주들은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이게 네. 이익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저 PBR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네. 모습을 사실 본 지가 1년이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랄까 좀 이번에는 정말 마음 먹고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네라는 생각을 한편에선 들면서도 네.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또 좀 문제 생기면 결국 은행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네. 아까 얼차려 한번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러면은 네. 신뢰가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은 되게 외국인들한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그거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그러면 열심히 계속 사모으기만 할 거냐?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주식은 그 장기 보유하는 관점들도 있지만 네. 트레이딩 관점도 분명히 그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영역은 장기 보유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장기 보유 영역이 많고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트레이딩 영역은 맞는데 기존에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굉장히 주기가 짧았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안에서 수익을 보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네. 정책적인 효과, 그다음에 수급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주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길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트레이딩도 어찌 됐건 개인들도 재미를 볼 수 있다. 라는 관점. 네. 그리고 금융주가 사실은 그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 손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급 준비율로 사실은 통화량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어쩔 수 없고 네. 금리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금융주들 이제 실적 발표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엄살이었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너무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주들은 딱히 주주한테 해줄 만한 게 없죠. 그거밖에 없다. 네, 재투자할 것도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 보시면 객장 많이 줄이죠. 돈 들어갈 데가 더 없어요. 그렇죠.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요새 지점도 너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네. 통폐합 많이 되고. 네. 그럼 돈 쓸 데가 더 없네요. 근데 저만 해도 사실 네. 어버이날 뭐 돈 네. 뽑을 때 외에는 딱히 지점을 안 가니까 이거 오랜만에 알게 된 거예요. 핸드폰으로 동네에 다 지점이 하시면 되니까. 없었다는 걸.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비용 이제 들어갈 때 많이 줄고 있다. 많이 줄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받아야죠. 네. 사실 그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반대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본 게 이런 다양하게 투자자분들이나 당연하죠. 가지고 계신 뭐 네. 의구심이나 아니면은 좀 궁금증 같은 거를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봐야 하니까 네.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어제 그 문남중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점으로 실적이 괜찮으니까 뭐 자동차 정도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길건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요소들 고려해 봤을 때 금융주도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트레이딩 주기도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여기는 ETF 같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약간 또 새로운 시장이 또 새로운 수급이 열리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서 각자 투자 판단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꽉 차게 해주셔가지고 이건 다음에 할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네. 이거 궁금하시게 저 다음 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거 네. 진짜 너무 중요한 토픽을 오늘 준비를 해주셔서요. 저희 다음 주에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조금 궁금해 주세요. 사실은 오늘 1번으로 하려고 했던 진짜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런데 살짝 궁금해 하시면서 다음 주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내일 샅샅이 다음 주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네. 네. 네, 와가지고 아침부터 수다 떨고 하니까 네. 또 이 마이크가 크니까 네. 조금 더 뭔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 느낌. 네. 네. 좀 여기 이렇게 와이어리스라고 좀 너무 차는 분들도 있죠. 진짜요? 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 금요일에 정말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모닝라이브 입장에서는 저 마무리 투수 같은 거잖아요. 되게 상당히 기분 좋게 저 일부의 네. 박상준 이사님도 이렇게 방송하고 항상 늘 네. 가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금요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듭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달부엉님 다음 주도 꼭 사수해야겠어요. 그리고 초초님도 반갑습니다라고 저희 모닝라이브 가족분들도 모두 반갑게 인사 주셨습니다. 진짜 오늘 1번으로 하려고 했던 토픽입니다. 다음 주에 놓치시면 후회할 거예요. 네, 사실 시장은 조금 조용한 편인 한 주였지만 모닝라이브는 이번 주에 확장 개편 시작하면서 사실 저희는 이번 주에 굉장히 살떨렸습니다. 과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금 더 잘 정비해서 실수는 줄이고 재미는 좀 더 배가시켜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면 손해인 거 아시죠?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